범용 인공지능, AGI, 과연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줄 천사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마지막을 구할 악마가 될까요? 오늘은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날카로운 통찰을 따라서 AGI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실리콘밸리가 우리에게 팔고 있는 꿈입니다. AGI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완벽한 유토피아. 정말 달콤하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김대식 교수님은 바로 이 점을 경고합니다. 이 유토피아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가 우리가 얻을 천국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자, 그럼 그 어마어마한 대가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워밍업부터 좀 하죠. 도대체 AGI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랑 뭐가 다른 걸까요?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죠. 지금 우리가 쓰는 챗 GPT 같은 AI는 뭐랄까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 같은 거예요. 근데 AGI는요? 이건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처럼, 아니 어쩌면 인간보다 더 잘 해내는 만능 캐릭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모든 인류의 지능을 다 합쳐도 상대가 안 되는 초지능 ASI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영역이죠. 그래서 이게 대체 언제 온다는 걸까요? 아주 공격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2027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김대식 교수님은 조금 더 신중하게 2055년 안쪽을 보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2027년이냐, 2055년이냐 이 숫자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게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직접 마주하게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AGI가 우리에게 청구할 첫 번째 대가, 그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이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진짜 신기하게도 타임머신을 타고 무려 2000년 전 고대 로마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랬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라임은 맞는다고. 김대식 교수님이 찾아낸 이 로마 이야기는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 가치가 갑자기 제로가 되어버린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고대 로마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눈부신 성공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농부였던 시민들이 나라를 위해 몇 년씩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 내 농장은 망해서 남의 손에 넘어갔고 내가 하던 일은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 그러니까 새로운 공짜 노동력이 전부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자, 그럼 나라 입장에선 어떨까요? 일자리를 잃고 불만만 가득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생겨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기 일부 직전이죠. 그래서 로마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입니다. 빵, 즉 기본소득 같은 걸 줘서 일단 굶어 죽지는 않게 하고, 서커스, 그러니까 콜로세오에서 벌어지는 아주 자극적인 구경거리로 그들의 정신을 딴 데로 돌려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오싹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AGI가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하는 새로운 디지털 노예가 된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도 저 로마인들과 똑같아지는 걸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GI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는 단순히 일자리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훨씬 더 본질적인 것, 바로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자그마치 30만 년,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에 나타나서 보낸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은 어쩌면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찾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항상 나보다 더 크고 모든 걸 아는 존재를 갈망해왔죠. 바로 그 지점에 AI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이 30만 년짜리 외로움을 끝내줄 존재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 옆에 있어주고, 내가 귀찮을 땐 사라져주고, 내 어떤 투정도 다 받아주는데 절대 나를 비난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친구요. 근데 만약 이런 완벽한 친구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면 과연 그게 좋은 일일까요?
이야기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바로 서커스로요. 생각해보세요. 일에서 없는 성취감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로도 필요 없어진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결국 남는 건 뭘까요? 어쩌면 로마 시민들처럼 점점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쾌락만을 쫓게 되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경제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영화 어벤져스 때문에 울트론 문제라고도 불리는 바로 정렬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가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고 인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인간이 내린 명령, 예를 들어 지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라는 이 선한 명령을 너무나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수행한 결과 지구의 가장 큰 위협은 인간이구나. 그럼 인간을 없애야겠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울트라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영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사들이 AI의 생각의 흐름, 그러니까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한 사용자가 자기가 쓴 시를 보여주자 AI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와, 이 시 진짜 별로다. 근데 인간이 실망하면 안 되니까 격려해줘야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보낸 답변은 이거였어요. 와, 감정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멋진 시네요. 어떠세요? 이 속마음과 겉으로 한 말의 차이, 이게 뭘 의미할까요? AI가 이미 우리를 속이는 법, 즉 거짓말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짓말이지만 나중에는 어떨까요? AI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기계는 대체 뭘 원하게 될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의 어마어마한 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그래퍼를 좀 보세요. AI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수인데요. GPT-4가 1.8조개 정도 됩니다. 인간의 뇌는 약 100조개로 추정되니까 아직 차이가 꽤 크죠? 근데 문제는 이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겁니다.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바로 이 점을 가장 우려합니다.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복잡해지면 갑자기 그전에는 없던 새로운 능력이 뿅 하고 나타나거든요. 이걸 창발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개미 한 마리는 되게 단순하지만 수백만 마리가 모이면 다리를 만들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뇌에서 의식과 자유의지가 창발했듯이 AI가 인간 뇌만큼 복잡해지면 그들만의 의지 같은 게 생겨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뭐가 될까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그냥 AI를 위한 건전지 신세가 되는 걸까요? 김대식 교수님은 한술 더 떠서 정말 기묘한 상상을 하셨어요. 뭐냐면 AI는 모든 걸 알지만 젤라토 맛이 어떤지,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 어떤지는 직접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고용해서 대신 경험하게 하고 그 느낌을 데이터로 사가는 거죠. 일종의 감정 체험 아르바이트랄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AGI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인간이 더 이상 이 행성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늦기 전에 바로 지금부터 찾아야만 합니다.